자, 오늘 강의는요, 미러클 온 한 리버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붙였고요. 실제 제목은 다음과 같아요. 미러클 온 한 리버, no sussex without sacrifice라고 했고요. 한강의 기적은 희생이 없이는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게 실제 제목이에요. 예, 너무 기니까 제가 이렇게 줄인 겁니다. 한강의 기적 대단하죠. 라인강의 기적처럼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한 독일이 라인강에 통해 일어섰죠. 대한민국은 이제 하여튼 기적을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아세요? 이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이라는 게 그 이 순수하게 자기 돈, 그죠? 자본이잖아요. 이 자본하고 이 부채가 합친 거예요, 부채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의 자산이라는 게 과연 얼만큼 되느냐 봤을 때 그것이 이 자본이 부채보다 훨씬 어느 몇 퍼센트를 많은가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죠. 그렇죠? 외형에 너무 그 착각에 빠져갖고 실제 안쪽에 우리가 어느 정도로 부채가 있는지를 잘 모르죠. 곰곰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음. 자, 요 기사는요, 8월 3일자 코리아 타임즈 기사인데요. 칼럼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 볼까요? 오늘은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서 한강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반포대교에 무지개 분수를 한번 이렇게 제가 오늘 보낸 겁니다. 한강 다리가 한 33개 정도 된다 그래요. 서울시에서 강남 쪽과 강북 쪽을 연결하는 다리가 33개쯤 된다는데 이 한강 다리가 참 사연이 많고 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오늘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인요한 씨예요. 한국으로 귀화한 이중 국적자입니다. 인요한이고요. 세브란스, 그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아마 이 사람이 원장인가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 사람의 이 조부, 고조부인가요? 고조부가 아마 조선말 1800년 80년대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죠. 그래갖고 제가 이 선교사로 왔다가 이제 세브란스 의전을 차렸죠. 그래갖고 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5대째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갔고요. 한국 저 전주인가 그쪽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로교 사람이 장로에 에,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장충체육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틀린데 장충체육관이 나왔길래 제가 한번 이렇게 올렸습니다. 장충관의 외관과 내관의 모습을 했는데 요거는 리모델링 하기 전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했고요. 이게 전광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그래갖고 상당히 많이 안에 내부가 개조됐습니다. 이 장충체육관은요, 우리나라에 현대사에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죠. 여기에 무슨 지금 스포츠 행사, 프로야구, 프로배구, 프로농구 이런 거 말고도 국가적인 행사를 많이 여기서 열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을 뽑거나 그들을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굉장히 많은 그, 에,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 같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좋은 이야기는 1966년에요. 김기수 씨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웰터급인가요? 그분이 이탈리아의 벤베노트를 데리고 와서
이겼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그 프로복싱 저거 그 타이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슬링 프로레슬링도 많이 했었죠. 김일 씨가 막 뭐 하여튼 그런 추억이 담긴 그런 곳입니다. 부시면 안 되죠. 예? 개발한다고 해서 쭉 부시면 안 돼요. 국민들의 애환이 많이 섞인 곳이라서 함부로 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볼까요? 자, 장충체육관에 대한 낭설이 있는데요. 네, 낭설입니다. 저도 그래요. 장충체육관은 필리핀의 어떤 원조를 통해서 장충체육관이 지어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60년대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아니라네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설계를 하고 대한민국 기업이 직접 만든 게 이게 대한민국 첫 경기장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낭설을 믿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오늘 이제 필리핀의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니? 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나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쌀이 많이 생산되죠? 그죠? 이게 아열대 지역이라서 쌀이 굉장히 많이 생산됩니다. 맛이 좀 없어요. 이런 데는 아마 1년에 한 4무작인가요? 그죠? 3개월에 한 번씩 이 벼를 이제 수거할 정도니까 최소한 3무작, 4무작을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쌀이 찰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람 불면 그냥 훅 이렇게 쌀을 갖다가 바람을 이렇게 훅 하고 불면요. 쌀알이 막 날아가죠.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런 보름 쌀이 이렇게 찰기가 없으니까 이 숟갈로 떠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까레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섞어 갖고 뭉쳐 갖고 먹을 수밖에 없죠. 그들 나름의 식생활 문화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 밥을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숟가락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지금은 군인이 이제 군부가 권력을 잡아갖고 하죠. 옛날에 이 나라가 쌀을 수출해갖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45년 전쟁 끝난 이후로 잘 살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빈국으로 떨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필리핀인데 마르코스가 권력을 장기 집권을 잘 하는 이로 지금은 아시아에서 굉장히 예, 좀 못사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가 이제 철수시키는 바람에 이쪽 예, 지역에서 중국이랑 계속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데 밀리고 있죠. 중국의 어떤 군사력에.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마르코스 주니어 정권이 미국과 다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군인들이 권력을 잡아갖고 장기 독재 쪽은 장기 독재를 하는 바람에 잘 살았던 나라가 그냥 나락의 길로 떨어졌습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정치가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요, 한순간에 국가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순식간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내용을 보시죠. 자, 보세요. Around 20 years ago라 그래요. 그렇죠? 20 years ago. 한 20년 전 나는 튜버큘리오시스, 요 튜버큘리오스는 폐결핵이라 그래서요. 결핵이나 폐결핵이라 그럽니다. 약자로 얘기하면 TB라 그래요. TB. 응?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한번 TB라고 이렇게 딱 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게 결핵균이 있는구나라고 다 알아채시면 됩니다. 근데 의사들이 이걸 갖다가 그냥 흘려 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다 정자로 쓰고 깨끗이 쓰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의사들이 그냥 시건방지게 그런 게 좀 있는데 의사들이 좀 조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의사 대다수가 겸손치가 않죠. 굉장히 특권 의식에 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의사 환자들이 좀 자세한 병원의 병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아주 시건방지게 투명하게 말을 하고 안 좋죠.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20년 전, 그죠? 나는 어디를 방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스타트라는 동수는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어떤 간에 이 결핵병원이에요. 그쵸? 폐결핵 병원을 나는 방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너토리움입니다. 휴양소죠. 북한에 있는 결핵병원과 휴양소를 이렇게 방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환으로 간간이 어떠한 그 활동이죠. 캠페인의 어떤 그 활동입니다. 자, 리드라는 동사는 제거 동사를 해서요. 이렇게 어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나라를 어떤 그 병이죠. 그 나라에 있는 그 어떤 그 폐결핵균들을요. 일수할 이러한 그 목적으로 어, 목적으로 어, 그 북한에 있는 것을 방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I have been to North Korea countries. 요거는 country가 아닙니다. countries입니다. 여기 노스 코리아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사람이 이제 생략을 한 거죠. 코리아를. 그때 이후로 수없이 따죠. 셀 수 없이 여러 번 북한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to를 쓰면은 방문에다가 이렇게 in을 쓰면 거기에서 거주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상당히 일정한 기간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옛날에 토플에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겠죠. 옛날에 토플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어느 날 나는요,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어떠한 시골이에요, 지방. 그래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아주 낡은 도요타 밴, 사륜차죠? 도요타 밴을 타고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 중이었답니다. It was hard to hear much of anything of the whine of the engine. 엔진에서 낑낑거리는 소리요. 차가 낡으니까 막 그냥 이 엔진이 그냥 낑낑 옹옹옹옹 그런 소리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 이 글은 미국인이 직접 썼기 때문에요. 굉장히 문체가요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문장들은 어, 우리가 쓰기에 참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현재 진짜 쓰는 이제 영어권을 쓰는 문장이니까 잘 익히셔야 합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낑낑거리를 넘어서 그렇죠? 했다는 건데 보세요. 그것은 참 어렵다는 거죠. 많은 것을 듣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직역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엔진의 자동차 그 엔진에서 웅웅 거리는 거 이외에는 어떤 것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아주 문장이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문장을요, 해밍웨이가 썼다는 겁니다. 어느스트 해밍웨이가. 그죠? 무슨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시겠죠? 그 자동차의 엔진에 웅웅 거리는 소리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듣는 것이 어려웠었다니까. 그러나 one of the guide를 하죠. 그렇죠? 자, assign이라는 것은 배정받다예요. 할당받다는 뜻이니까. 자, 우리에게 할당을 받았던 가이드 중에 한 명이죠. 자, 북한 당국에서 우리들에게 할당받았던 가이드 중에 한 명이 아주 조심스럽게 요 스트라이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화를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아, 스트라이크업을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다는 말은 처음 보시죠? 이게 지금 그 신문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 쓴 그런 글들은요, 이런 것들을 대화를 시작하다라고 다 쓰지는 않는데, 이게 아마 이런 것들을 현지 사람, 미국 현지인들은 이제 네이티브들을 쓰니까 잘 익히셔야 돼요. 나와 어떤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랍니다. 자, I'm told South Korea is a little ahead of. 이런 문장도 잘 익히세요 보세요. 그죠?
완전 그대로였다는 그런 문체입니다. 자, 나는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자, 한국이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산다는 걸 이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 사람이 언제 방문한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20년 전이면은 2000년 초 때인데, 우리보다 조금 앞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차이가 이미 많이 났죠. 2000년에는. 그죠? 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 줄래? 그죠? 그런 질문요, 나의 의표를 탁 찌르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캐치 오브 가담은요, 어떠한 의표를 찌르다는 뜻이에요. 나의 의표를 딱 찌르다 하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탁 받았다는 거죠. 자, 뉴링 광주, 업라인이죠. 광주 봉기가 있는 동안, 그죠? 이것이 지금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근데 일어났을 때 80년에 제가 그때 이제 20살이었는데, 그때 그때는 뭐 광주 폭동, 광주 사태라고 막 그랬습니다. 폭동 사태는 좀 나쁜 의미가 있죠. 그렇게 표현했는데, 무슨 북한의 간첩이 내려와서 폭동을 조장했다고 그래서 막 그냥 광주 일반 시민들은 막 이 군인들이, 그래서 전두환 시절에 어떤 군인들이 막 그 그 지역을 계엄령 선포하면서 막 학살을 하다는 걸 했죠. 예, 참 우리는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진행 동안 나는 어떤 뭡니까 누명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에지테이터라는 건 어떤 그 선동자예요. 그 시위대들 뒤편에서 선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뒤집어졌다. 어떤 누명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떤 거니? 단지 내가 시민이 어느 날, 그러니까 요거 원대는 어느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 어떤 시민위원회에 통역을 일부 해줬기 때문에, 해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 시위 뒤에서 선동자로서 하나로서 이렇게 누명을 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5공학인 전두환 정권 시절 동안, 그죠? 나는 아주 두 해에 걸친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아래에서 워치퍼레이드는 감시죠. 플레인 크로스라는 건 사복 경찰입니다. 정복을 입지 않은 민간복을 입은 사람은 사복 경찰이죠. 자, 이런 옷을 입은 경찰관들의 어떤 감시망이죠. 감시망 속에서 두 해에 걸친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한동안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동안. 자, 나는 걱정을 많이 했었죠. 자, 페이버리, 북한에서 남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나를 이 감옥으로 이렇게 이끌 수도 있고, 추방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그 두려움이 이렇게 걱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요, 젊은 가이드에게 이제 에스크, 질문을 낸 거죠. 만약에 그가 정말 진실된 대답을 원하기를 원하는지를 나는 그 젊은이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풀은 요게 좀 가정이 아닙니다. 명사절의 한 형태예요. 인지 아닌지라 해서 웨더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를 할 때, 어학 공부할 때 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몇 형식이요? 사형식이죠? 요게 명사절이니까. 그렇죠? 또. 자, 그 다음 보세요. He seems since, in his. 그는 아주 그 호기심에 그러니까 아주 진실했다는 거죠. 뭔가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데 참 진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제 말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유머가 웃음이라든가 유머로 이야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남을 만족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예? 타동사라서 남을 만족시키다 해서
그레이티파이라고 있어요. 그레이티파이. 그레티파이라고 그래서요. 어떤 사람을 말로써 이렇게 만족시키다 해서 그를 만족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유죠. 한국이 그렇게 잘 된 첫 번째 이유는 뭐다? 나는 그 젊은 가이드에게 말했다는 거죠. 박정희 덕분이라는 거예요. 박정희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잘 됐다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I'd grown up in 전라 province in the southwest입니다. 그죠? 자, 전라도가 남서쪽에 있죠. 나는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인 편견을 어렸을 적 나는 이렇게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in all honesty, 그죠?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현지인들 아니면은 네이티브들 아니면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런 걸 이렇게 잘 이게 참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할 부분들이죠. 자, I used to 리가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A를 B로 간주하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오형식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꼴이죠. 나는 경상도 출신 사람들을요, 그죠? 어떻게 하다? 일본 사람과 아주 유사하다. 일본 사람만큼 나쁘다. 이렇게 보다는 일본 사람 유사하다. 그리고 배스의 어떤 뜻이 있길래 저는 이 해석이 일본 사람만큼 나쁜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해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본인과 좀 비슷하다. 응?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배드에 그런 뜻이 있나 모르겠어요. 어? 이런 것으로 간주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뇨한 씨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그런지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틀린 것 같았나 봐요. 물론 when I was a little older, 내가 좀 더 나이가 먹어서 여러분들이 이 리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어구들이 뭔가니 이 리틀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어리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로리들이 있어요. 이러한 단어들을요. 같이 잘 상기시키면서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배웠어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죠? 경상도 출신이에요. 이런 박정희 씨에 대한 업적에 관해서 나는 배웠다는 겁니다. 좀 나이가 먹어 들어보니까. 박은여 독재 자이죠. 독재라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요, 램이라는 것은 밀어붙이다, 강하게 공격하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램스로 그는 아주 이 불법적인 그러니까 유신이죠. 아주 그냥 엉터리 같은 정당성이 없는 그런 유신 정권을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퍼피츄레이트죠. 퍼퍼츄레이트 많은 비민주적인 행동들을요 저질렀다고 합니다. 유신헌법 당내에서 많이 문제가 있었죠. 어떤 거니 아주 악명 높은 비상조치예요. 이런 것을 포함해 갖고 굉장히 비민주적인 그런 행동들을 어,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어떠한 신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5천년 한반도 5천년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한국인 지도자로서 이렇게 그 평판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니 사적 부분이죠. 공적 부분이 대신해서 사적 부분을 더 우세화 한 지도자죠. 한 최초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어떤 가치를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국가 운영은요, 국가가 모든 게 작적 개입하는 그러한 제도예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박 대통령도 우리나라 박 대통령이 60년에 61년에 권력을 잡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이전까지도 이 공적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부분이 사적 부분을 많이 건데 아마 이것은 젊은 시절 식민지 시절에 일본이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을 많이 보고 박 대통령이 많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when I asked my young guide, 나는 나의 그 젊은 가이드에게 물어봤죠. 만약에 그가
현대 설립자인 정종이라든가 가서 아는지 이렇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봤을 때 그는 말했다는 거죠. 자, 그는요, 또 정이 그 뭐야 천 한 마리의 소들을 북한에 이렇게 어, 도네이션 이렇게 뭐 기부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어요. 그러나 나는요 포인트 어떤 걸 지적했다는 거죠. 대디아를 지적했는데 자, 이 정주영 씨는요 정주영 씨가 유일한 어떤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와류 남한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어떤 유일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자, 남한은 누가 있었다? 포스코 설립자인 박태준 씨, 그리고 삼성 설립자인 이병철 씨, 대우 설립자인 김우중 씨, 그리고 LG의 공동 창립자인 구인희 씨하고 험한 중씨인가요? 험한 중씨인가?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허씨 공동 창립 허씨가 90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참 그렇습니다. 아, 예. 이 사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이분들은요. 공이 너무 많아 갖고 국가를 위한 공이 많아 갖고요. 웬만한 사적인 것들은요. 그냥 다 눈 감아주는 그러한 분위기죠. 하여튼 대단했던 분입니다. 자, 박정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요. 라고 나눠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그분은요. 어떠한 재능들을 이렇게 뽑은 거죠. 그렇죠? 이 사적 부분에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그 사적 영역 부분으로부터 어떤 그 재능 있는 순간을 이렇게 뽑았다는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남한의 어차피 경제 급속히 발전을 위해서 근간을 이렇게 그 놨, 놨다 그럽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he also, 그는요, 새마을 운동을 이제 실행했죠. 새마을 운동이 뭐죠? 뉴 빌리지 무브먼트. 요 새마을 운동이 이제 이 초가집들을 다 없애고 거기다가 새 직무라는 뭡니까? 스레트 지붕이죠? 그 스레트 지붕을 막 설치하면서 이 다락에다가 그죠? 집 지붕 집 밑에 있던 고수족들이 다 없어졌죠. 중요한 문화적 보물급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그 새마을 운동은 어떻다?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피해 망상, 정신적으로 어떤 피해 이런 망상들을요, 어, 없애는 데 이렇게 도움을 했다는 거죠. 한국 전쟁을 이렇게 남아있는 이 정신적인 어떤 피해들을요, 깨끗이 일수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럽니다. 그죠? 자, 대통령은요, 어떠한 막걸리 한 사발을 농부들과 이렇게 나눴죠. 쉐어 유드는 A와 B를 이렇게 공유한 거니까. 어떻게 해서 논두렁 어떤 근처죠. 그쵸? 벼를 이렇게 뭐 수확하거나 옛날 농가 어떤 논두렁 근방에서 농부들과 하니까 막걸리 한 사발을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런 것을 했다 그럽니다. 어떤 거 아니에요. 모든 한국인들에게 희망과 어떤 생각을 이렇게 영감을 줬다는 거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과 영감을 이렇게 제공하면서요. 농부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막걸리 드시면서 했다 그럽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한국이 남한이 번영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어떤 이유라는 거죠? 엄청난 희생이었다는 거냐. 남한에 있던 노동당들의 엄청난 희생이죠. 그죠? 그것 때문이라는데. 자, 해외에서, 그죠? 엄청난 간호사하고 광부들이죠. 독일에서 어떤 직업을 가진 이 간호사와 광부들이라는 거죠. 요때가 아마 60년 중후반대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아마 독일로 간 광부 간호사들이죠. 얼마나 자기 나라를 떠나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 집을 떠나도 참 힘든데 이런 사람들이 희생을 갖고 우리는 이만큼 왔어요. 근데 일부의 탐욕에 빠진 지도층들이 이 사람들은 다 띄어먹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어떤 겁니다. 이 아주 그냥 뜨거운
열세의 어떤 50도 온도의 기후인 중동 지역에서 일한 건설 노동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건 70년대입니다. 이건 60년대에 가갖고 이제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건 70년대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요, 거기에는요, 구로 공단이죠. 이건 파크는 공원이 아닙니다. 공단입니다. 여기에서 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요, 이 앉아 있었다는 거죠. 이건 여기 이제 미신기계죠. 16시간,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있잖아요. 예, 미신기계에 앉아서 있잖아요.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세요. 24시간에 서 있잖아요. 16시간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봐요. 맨날 잠이 부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났겠죠. 그렇게 일을 했어요. 자, 나는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열심히 설명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 노동자들의 희생이 얼마나 있는 걸 해서 나는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런 희생들이 미국에다가 어떤 수출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한국이 귀중한 외화를 갖고 와서 국가 발전에 어떻게 토대를 이루었냐 하는 그런 것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겠죠. 어떤 거예요? 첫 번째가 60년대에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 그죠? 그 다음에 70년대 열세의 지역인 중동에 가서 건설 노동자들이 벌어온 달러, 그죠? 그리고 언제입니까? 이 시기에 에, 이 시기에 다 합쳐서 갖고 구로공단에서, 그죠? 이 미신기계에 앉아서 열렸으니까 일한 그런 노동자들, 그런 것의 발전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것은요, 어떤 남한 성공에 반대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기록, 최근의 기록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30만의 남한이죠. 남한 중에 50만 명, 5천 명 이상인 거지. 이런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보내진 30만 명의 군인들 중에 5천 명은요, 그 전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5천 명 정도가 죽었다 그럽니다. 요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숫자는요. 자, 근데 그것은요, 전체적으로요, 한 10,000명 정도 이상으로 오른다는 거죠. 만약에 이 complication of trauma라는 것은요, 어떤 사고 이후로 나타난 합병증이에요. 후유증 같은 거죠. 외상 합병증으로부터 이렇게 죽은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된다면요, 10,000명 정도 이상이 된다는 거죠. 베트남 전쟁에서 나가서 어, 그런 후유증이라든가 현장에서 죽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간단히 말해서 남한의 개발은요, 어떤 땀이라는 건 노동자들의 땀과 이 군인들의 피해 대가로 해서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달러를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이때. 자, 세 번째 나는 그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되풀이했다는 거죠. 나만의 어떤 뭡니까? 나만의 어떤 걸 성공이라 그러나요? 열정이라나요? 그죠? 자, 강점이라는 건 아니에요. 강점은요, 남자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 낫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 나만의 그 개발은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덕택이라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됐다는데. 자, 그들은요, 매우 근면하고 전략하고 교육률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런 가치의 어떤 걸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죠. 그들 자신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남편과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요. 그들 자신, 엄마들요, 이렇게 희생한 그들의 어떤 의지죠. 의지와 근면과 이 전력과 그리고 교육의 바탕으로 가치로 인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엄마, 당시에 그 엄마들은요, 지금이 다 할머니들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시면은 뭐 한 80대들, 그렇죠? 1930년대생들이나 40년 왔다 갔다 하는 세대들의 엄마들이 희생을 많이 했죠. 그렇죠? 뭐 이렇게 맹목적 아가페티컬 러비라 해서요. 그냥
맹목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식과 남편을 뒷바라지를 많이 했죠. 자, 나는 생각했어요. 나만 지금의 할머니들이죠. 대한민국의 이 대다수는요, 어떤 것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 나라에 대해 발전에 이 공헌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표를 수여받을 만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있죠. 자, 이러한 세 가지 것들, 나는 어떤 결론을 내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들이 한강의 기적에 만든 어떤 드라이브 포스의 원동력, 힘의 원천이었다고 나는 이렇게 결론 지었다는 겁니다. 자, 나의 어떤 이런 설명들을 이렇게 쭉 들은 후에 그 젊은 가이드는요, 자기 자신의 어떤 논리를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는 거는 좀 틀리다는 겁니다. That's not how I see things 하면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그것은요, 방법, 내가 사물을 보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렇게 하시면요, 그것은요, 내가 보는 관점과는 좀 틀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 자, 내가 생각했요, 당신은요, 뭐, 우측 면에서 선택하다는 거죠. 요것이 아마 어떤 선택의 어떤 차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러시아의 축에 있었고, 소련이라고 하는 러시아 축에 있었고, 남한은요, 미국이라는 축에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잘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잘 된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살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겠죠. 자, 그는요, 나만의 어떤 그 힘이죠. 이런 것들은요, 나만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단지 뭐라고요?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빌렸다. 미국이 어다 덕덕으로서 이렇게 미국이 빌려줬다. 미국이 뒤에서 백을 봐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이렇게 뒤를 봐줘갖고 성공한 나라가 얼마나 있나요? 보세요. 베트남 보세요. 아니, 베트남이 아니라, 그, 필리핀 보세요. 필리핀은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에, 그것은 한번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의지가 어떻게 있냐가 문제 있었던 거죠. 자, when I train, 내가 의학과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할 때죠. 의학 교수는 이걸 갖다가 트레이닝을 훈련시키더라나 봐요. 하실 때 나는 종종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들 학생들에게 그들 사고방식에 있어서 어떤 에러를 깨닫게끔 실수를 하는 어떤 것들을 깨닫게끔 이렇게 하는 어떤 질문을 종종 이렇게 뭐 던진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이 젊은 가이드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접근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you know about the Philippines? 너 필리핀에서 아니? 알지? right. 맞지? 알지? While you were at it. 자, 우리는 당신이 어떤 북한 사람들과 함께 전쟁이 있었을 동안 필리핀은요, 그 많은 병사들을 이 한국 동안 전쟁에 보내는 걸 이렇게 기꺼이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쟁 후에 그들은요, 이 경제적으로죠, 우리 세움으로써 우리를 도왔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을 건설함으로써요, 경제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요번에 낭설이었다는 거죠. 필리핀에 해준 게 없대요. 그런 어떤 게 그런 낭설이 돌았을까요? 자, 필리핀은요, 온라인 미국과 1세기 이상 정도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 왔었다. 자, 이제 너는 이제 나에게 왜 그들이 오늘날 플러스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나에게 말해달라 이거죠. 그 젊은 가이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요, 우리 대화가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림에 조용히 있었다는 거죠. 1시간 그 이상 동안. 그렇죠? 남아있는, 우리가 평양으로 돌아가는, 어? 남아있는
그러한 시간 내내 1시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조용히 있었다라 그럽니다. 근데 요 해석이 여기가 좀 깔끔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런 아까 제가 말했듯이 평양으로 돌아가고 있는 어, 차 속에서 그렇죠? 그동안 1시간에 있어서는 그냥 조용히 있었다 그럽니다. While I opposed, 나는 논리적인 어떤 반론이죠. 나의 젊은 가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논리적인 반박으로 어, 이렇게 하는 동안 그는요 자기 어떤 잘못을요 기법 기꺼이 포기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언어력이니까 같지 않대. 그러나 나는요 그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감사를 표했죠. 그래서 그건요 나로 하여금 이 한강의 기적, 그렇죠?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 한강의 본질이죠. 한강의 본질과 그치?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현리에 만들어졌나, 그렇죠? 한강 어떻게 만들었나,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발전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관해서 곰곰이 다시 생각하게끔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연히 북한에 가갖고 봉사활동 같은 그런 전염병을 치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통해서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한국을 다시 보게끔 생각하게끔 한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오늘 이 영문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원어민이 쓴 거예요. 원어민이 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썼죠. 단어들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적인 표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읽으시면 돼요. 자, 오늘 강의는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